6월 3일까지 이제 정확하게 10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든 언론들이 D-100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기사를 일제히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신문의 제목을 보니까 예. 이제 민주당은 싹쓸이를 하려고 싹쓸이를 노리고 있고 예. 국민의힘은 기사 회생을 이제 엿보고 있다. 참 제목 자체가 완전히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 누구도 아마 장동혁 대표도 네, 장동혁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도 네, 아마도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 같은 아주 주요 당원으로 그러나 평당원이지만 주요 당원처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여겨진 그런 양반들도 이번 지방선거는 이를테면 광역단체장 8대 7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길 거예요. 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기는 건 민주당이 이기는데 다만 그게 7대 5냐 8대 4냐 이거 이미 숫자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전 충남이 합쳐질 수도 맞습니다. 있고 대구 경북이 합쳐질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그러나 이게 정말 간발의 차이든 아니든 민주당이 이기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돼 있고 다만 여당이 지방 권력 싹쓸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구 경북 한두 자리 말고는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다 석권하거나 심지어 요새는 대구 경북도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느냐를 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가면 민주당이 먹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갤럽 조사 같은 데서는 TK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싹쓸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민들의 이 현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를 잘 발동시켜서 마지막에 상당히 길을 올려서 기사회생을 하느냐. 그 기사회생은 아마 이런 기준선이 될 겁니다. 당연히 TK 지역은 지키고 PK에서 부산시장은 정말 지켜내고 수도권에서 지금 경기도에 대해서도 아무도 지금 경기도를 국민의힘에서 나간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서울시장 정도를 지켜내서 TK, 부산, 서울에 얼추 하나 정도로 어디서 광역단체를 이기는 정도만 돼도 그나마 야당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해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만 본다면 예. 서울, 그다음에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될지 두 개로 그냥 남아 있게 될지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남아 있다고 보고 예. 그러면 거기 두 곳 하면 세 곳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경남이나 부산에서 하나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5이 되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영남에서 4개, 서울 하나. 울산이 또 따로 하나 있는데 울산 하나 있는데 네. 거기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의 겁니다. 쉬워 보지 않으니까 이제 예. 아무튼 TK에서 둘, 예. PK에서 둘, 예. 그리고 서울 이렇게 해서 5곳을 이기는 것을 이제 거의 목표로 삼고 맥시멈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알파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면 예. 강원이 그러니까 그런 데가 가능한다 이를테면 강원이라든지 충청권의 한석이라든지 예. 이래야 돼 아니면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수도권의 인천이거나 이런 데가 그냥 떠오르는데 제가 지금 저도 이제 평생 기자한 사람으로서 저의 촉으로도 봐도 강원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충청도에서 한석 그러니까 이 광역단체 한석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인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가 계속 쏟아질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 그럴 거면 우리가 이번에 서울 경기가 마지노선이 아니라 서울 부산은 당연히 먹고요. TK 경남에다가 우리가 강원도 인천 충청도에서 우리가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누구 한 사람 입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그 얘기까지 못해요. 그러면 허언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런가 봐요. 그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8년 전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2018년입니다. 네. 예. 그때 민주당이 무려 14곳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대구, 경북하고 원희룡 그때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출마해가지고 원희룡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그때가 아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었을 텐데 네. 새누리당은 결국 공식적으로는 딱 2석밖에 못 먹은 거예요.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는 결국 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예. 무소속이라는 타이틀 갈고 나가서 겨우 당선된 거였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민주당이
우리가 그때처럼 15개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야말로 싹쓸이가 되는 겁니다. 싹쓸이. 예. 그 싹쓸이가 되느냐 야당의 기사회생이냐 하면서 이제 지방선거가 막이 올랐다. 네, 아까 라고- 말씀해 주신 거 따르면 뭐 지금 대구 경북도 양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예. 지금 DK 쪽에 뭐 현지에 뭐 르포를 갖거나 현지에 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특정 일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를테면 주호영 후보 같은 네. 그래도 대구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완전히 몸을 같이 하지 않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그런 정도의 후보가 나오면 좀 싫어질 텐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깜짝하게 했던 이진숙 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후보 언론계 선배는 좀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런 여론에 여러 가지 지금 다층적인 여론의 그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에서 바로 물러나게 됐을 때는 예. 대구에서 여론조사하면 1위였었어요. 맞습니다. 이진숙 예. 위원장이. 그런데 이진숙 이를테면 전 방통위원장처럼 호불호가 상당히 엇갈려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이 혹시 공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출마할 거다. 네. 그럼 그때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면 그거 진짜 그게 대구시장이 됐든 대구 경북 뭐 통합시장이 됐든 그거 상당히 네. 투표를 까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TK 민심도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아주 유리하지는 않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예. 바로 그 8년 전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예.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2곳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11곳을 이겼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이고 그때도 정말 압승을 네. 했었네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도 현재 4곳은 재보선이 확정돼 확정돼 있고요.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국힘도 그렇고 광역단체장은 사실은 뭐 직급은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거긴 뭐 총리 지낸 사람도 막 서울시장 나가고 부총리 지낸 사람도 경지사 나가고 장관 지낸 사람도 도지사나 광역시장 한다 그러면 정말 영예롭게 생각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3, 4선쯤 한 사람들은 도지사, 네. 광역시장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자기 책임을 불리고 싶잖아요. 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광역단체장을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내놓고 나갈 것이다. 네. 국민의힘도 대구 쪽 그런 국회의원들 많고 부산에 이를테면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네. 뭐 인천에 나가려고 하는 뭐 박찬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김교흥.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배지를 내놓으면 그 내놓은 배지 때문에 열리는 지역 그 재보선까지 국회의원 재보선만 이번에도 10곳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역시 미니 총선처럼 될 텐데 네. 과연 이번 미니 총선의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자, 우리 예. 빅샷들 얘기를 좀 해보죠. 아마 예, 예. 시청자께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빅샷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중에서 예. 이제 재보궐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은 일단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꼭 달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이번에 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전 어떻게 대표가 한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온다면 어디에 나올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재로서는 TK나 PK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도요. 예, 지금 이제 평택에 자리가 하나 확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천 계양을 인천 계양을에도 있고, 예, 이제 인천을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해본다면,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양문석 의원이 예. 지금 이제 의원직 박탈형이 항소심까지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만 나오면 여기 안산 갑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 인천 포함해서 3곳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만 첨언하면 그 양문석의 안산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 지금 이 예정대로 저 민주당에서 소위 사심제 지금 통과시키잖아요. 재판 소원제. 아, 사심제. 그거 통과시키면 바로 헌재에다 사심 거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소원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한동훈 얘기로 돌아가서 예. 아마 경기도에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너무 험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보수의 심장 내지는 보수 세력이 강한 데 가서 내가 보수 진영의 당당한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대구나 부산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대구에 있어서는
이제 대구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에서 예.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는 사람이 그 지역구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부산에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지금 출마가 거의 100%니까 예. 거기가 북갑이거든요. 부산 부산, 예. 북갑. 이제 거기거나 예. 그쪽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 전재수 의원 북급 자리에 나가거나 예. 아니면 지금 부산에 또 주진우 의원도 지금 출마를 이렇게 검토하고 아까 그 있는데 얘기 계속 나와요. 예, 예. 거기 다크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또 박수영 의원도 지금 그러니까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장동혁 지도부는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되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주는 쪽으로 경선을 이렇게 어떻게 좀 엮어간다면 거기에 박수영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 배지를 떼고 경선까지 뺏지 않대도 돼요. 근데 만약에 경선 후보로 확정돼서 부산시장 출마할 때 무조건 내놔야 되니까. 그때 김도읍 의원도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좀- 중간에 이제 그 내려놨어요. 예, 그 그렇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제 거론이 얘기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예. 있고. 그래서 부산에 하여튼 그런 전재수 의원 자리든 뭐 저 그 주진우 의원 자리든 아니면 네. 박수영 의원 자리든 그런 자리가 났을 때 네. 거기 가서 한번 붙어보느냐. 음. 잘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좀 더 얘기했지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금 원외잖아요. 네. 조국 대표도 부산이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출마해서 어쩌면 조국 대 국민의힘 후보 대 한동훈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질 그 수 있어요. 재밌겠다. 조국 대 한동훈 한번 붙으면은 그러면 야, 사실은 재밌겠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 후보를 내놓더라도 오히려 민심은 조국 대 한동훈으로 확 더 쏠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자리가 됐든 주진우 의원 자리가 됐든 아무튼 박수영 의원의 자리가 됐든 박수현 의원 자리가 됐든 예. 거기 한두 곳 빈 자리가 생길 경우에 예. 그때 조국 대 한동훈 대 조국이 한번 붙으면 매치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 빅매치 될 수 있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부산이 아니면 대구인데요. 대구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네. 뭐 추경호 의원, 네. 그다음 윤재욱 의원, 최은석 의원 등이 사천 타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특히 네. 이 중에서도 주호영, 추경호 의원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되든 안 되든 안 나가는 되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경우에 이제 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현직 의원이 대구 경북 통합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일단 주호영, 추경호 의원 같은 현직 자리가 배지를 떼고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저 한동훈 대표는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가서 제일 좋은 건 무조건 당선이죠. 당선돼서 배지를 달고 이제 국회에 들어오는 게 넘버원. 근데 그렇게 나가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무소속이죠. 뭐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 출 가능성은 네. 빵 프로니까. 그럼 대구에서 예. 가령 주호영 의원 지역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예.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붙게 되면은 향방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렇게 해서 당선되는 거고 두 번째 네. 시나리오는 당선이 안 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건데 예.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갔다가 소위 그 보수 표를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갈라 먹으면서 아하.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시나리오도 예.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낙선됐을 뿐 아니라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이 생기면 네. 한동훈 후보가 너의 득표력도 검증하지 못했고 보수에서 환영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음. 대구에서 민주당 의석을 당신 때문에 만들어줬어라는 또 그런 또 다른 배신자 논리까지도 이제 덮었어야 되니까 그걸 두루 감안해서 과연 어디에 그 출마할 것이냐 한다면 출마하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머릿속도 상당히 복잡하겠군요 지금. 그래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 그런 여지를 안 주려고 현직 배지가 떨어지지 않는 후보를 내려고 한다.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또 뭐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이 되면 경북지사를 그냥 바로 내보낸다든지 하는 네.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아.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저 기회를 안 주려고. 기회를 안 주겠다. 자 그리고 예. 이제 뭐 한동훈 못지않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조국, 그렇습니다.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는데 그 민주당 의원의 책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스스로 배지가 떨어진 그게 이제 저 평택과 평택하고 군산 김제 군산. 부안. 군산 김제 부안 그 두 자리는 네. 야 민주당이 너희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너희 당원 당규에도 그렇지. 너희 책임으로 그 국회의원 당선 무효된 데는 네.
재보선에 안 낸다 그랬잖아요. 유책 후보. 정당은 후보를 안 그러니까. 내도록 강령이 정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 내지 말고 그럼 네. 조국이 나갈게 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네, 그러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도 그런 평택이나 전북에 가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국 대표가 전북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네. 평택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머쓱한 측면이 머쓱한 있죠. 측면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어쨌든 부산. 조국 아. 조국 대표의 고향이니까 네. 정책 기반이니까 거길 나가고 싶어한다 그런 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지금 어느 지역구가 어떻게 비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거의 출마를 뭐 기정사실하니까 그 자리는 빌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자리를 지금 조국 대표가 과연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네. 나간다면 음. 민주당에서 자당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옛날에 합당까지 하려고 그랬으니까 아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했으면 네. 무조건 조국 대표가 나가는 자리에는 같은 당이니까 네. 공천 안 했을 텐데 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그 공천을 안 할 것이냐. 음. 공천 안 하는 걸 두고 왜 노골적으로 조국 대표 당선을 돕느냐라고 또 반청 세력이 정청래 대표를 치받을 텐데 그 국면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심할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의 합당 문제는 예. 6.3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일단 이건 밀어놨죠. 이제 정리가 됐는데 예. 선거연대를 어느 선에서 글쎄 어느 말이에요. 정도는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아주 매우 시끄러울 겁니다. 제 느낌으론 예.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 표현을 썼던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괜히 합당을 서로 추진하다가 이게 무산되면서 예. 그 조국 혁신당의 소위 장부 가치가 제로라는 게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장부 가치가 제로가 됐다는 건 파산했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네. 보통은 기업들이 말이죠. 음. 장부에다가 뭐 옛날에 한 100억 주고 산 땅이 있으면 그 100억이라고 장부에 올려놔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와서 그 땅이 어떻게 지금 100억이야? 다 지금 이제 거기 개발이 다 막혔는데 재평가적으로는 그게 갑자기 100억짜리 땅이 장부에서 5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장부가를 잘 안 고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괜히 장부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가 본인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합당을 추진 안 했다면 그래 조국 혁신당이 가서 저쪽 호남에서도 붙어올만 하고 뭐 괜찮을 수도 있어라고 했던 막연한 기대감까지도 이거 봐. 조국 당이 몸이 달아서 합당을 막 추진했었네. 아 장부가가 정말 이 땅이 그냥 거의 제로가 된 거구나. 그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자산을 다 까먹은 건 까먹었다. 아니냐? 아. 그러다 보니 네. 그렇잖아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배려를 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예. 100억 원을 써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제로 또 올라오고 말란 말어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는 그러고 싶지 않겠죠. 돈을 좀 주더라도 응. 조국 대표를 우호 지분으로 만들고 좀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 지분이 이번 가격에서 야 지분값이 그렇게 낮은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 아, 왜 우리 기초단체장을 10개나 주고서 안 돼? 네. 라고 친명 반청의 현역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를 뱉어낼 때 조국 대표가 저 정청래 대표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당선돼요. 뭔 소리야? 우리 장부가 다 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빅샷 송영길. 자, 이번에 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인천 계양을이에요. 왜냐 일단 인천 계양을은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이미 여기는 한참 전부터 무조건 재보선 열린 대로 확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부터 확정돼 네. 있었어요. 거기에 이 자리를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자리가 없어서 도지사 맞추고 이게 왜냐하면 구속영장 네. 같은 거 뭔가 웨이피가 필요했잖아요. 예, 불체포 특권 불체포 이걸 특권이랑 물려야 되는데. 보호막을 예.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물려주면서 음. 그리고 그때는 누가 봐도 서울시장에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당선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사실은 거의 사지에 가는 심정으로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가서 서울시장에서 정말 장렬하게 낙선을 했고 아들한테도 안 물려준다는 지역구를 물려줬죠. 당 대표 자리까지 물려줬잖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는 길을 만들어준 만들어줬죠. 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근데 네. 이 양반이 이렇게 빨리 기원할 줄 몰랐는데 2심에서 여튼 독수독과에 따른 거긴 하지만 2심에서 무죄, 그다음에 상고도 검찰이 상고 포기. 예상 무죄 확정. 무죄 확정. 아, 그런 거 하겠죠. 근데 여기를 원래 누굴 내보내려 그랬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측근 중에 한 명인 김남준 자꾸 이름 헷갈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아. 여기 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말 아끼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고 그러니까 제2의 김현지라고 할 수 있죠. 남자 김현지. 남현자 김현지급
김현지 거기 못 미치지만 못 미치지만, 하여튼 어쨌든 상당히 아끼는 측근 네. 뭐 제가 볼 때 탑 10에 무조건 들어가는 네. 아주 최측근인데 네. 거기를 사실 내보내려고 그때 인천 계양을에 저 대통령이 교회 이렇게 예배 보러 가셨을 때도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그날 무슨 당직 대변인이라고 네. 그랬지만 눈도장 찍어주려고 간 눈도장 거지. 찍으러 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김남준 대변인 심지어 지금 대변인 자료 내놨어요. 내놨어요. 저 출마한다고. 근데 갑자기 송영길 원래 주인이 떡하니 돌아온다 그러니 저 앉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래서 일단 큰일 났네, 큰일 복당은 났네. 이제 다 허가했는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명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명심도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어차피 저 자리는 대통령이 나간 자리니까 대통령 뜻이 있는 사람을 주고 싶지만 아주 측근한테 주고 싶진 별로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인천 계양 갖고도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래서 김남준도 있고 지금 송영길도 거길 나가려고 그러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어차피 두 사람 다 자기 편은 아니니까 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요 두 명을 주는 걸 갖고 그걸 소위 레버리지라 그러죠. 예. 본인이 살짝 레버리지를 갖고 약간 정말로 장난칠 수 있는 여지 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인천 계양을 과연 누구를 공천을 하느냐. 근데 이제 인천시장도 지금 국민의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 현역 의원이 나가는 자리 배치 떨어지는 자리를 김남준 전 대변인을 그 자리를 주고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는 원주인이니까 여길 준다는 관측이 많긴 한데요. 몰라요 사실은 공천은 마지막까지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말이죠. 예,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예, 원희룡 전 국토장관, 예, 양향자 국힘 최고위원, 예, 유의동, 황교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용 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당선 가능성과 별도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다들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이름 어떻게 되지? 김용 이 양반이야말로 또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대통령 인증 최측근인데 네. 이 양반도 사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예. 유죄가 이미 나와 있어요 2심까지. 근데 억울하다. 나는 이거 반드시 조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를 공천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지금 평택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재보선에. 네. 저는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네. 저는 결국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은 공천을 못 줄 것 같은데요. 못 줄 것 같은데. 명심은 있지만 명심은 예, 있지만 이번은 참자. 예, 정청래 대표가 어. 그거는 이런저런 네. 명분으로 안 주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럼 그 대목에 사실은 또 명청이 또 한번 세게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명심 입장에서는 너 리스크 떼고 와. 예. 그러면 이제 2028년 그때도 우리가 기회가 생길 수 있어. 뭐 그렇게 이렇게 달래거나 그럴 수 뭔가 있. 예. 자, 마지막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당 이름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했고 뭐 여론을 전부 다 살펴서 마지막으로 당명 후보를 뭐 2개로 압축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연 다음에 이 당명 개정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예. 아까 제가 민주당, 조국당 합당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라고 했는데 네. 당명 개정도 사람들이 지금 당명 바꾸는 게 의미가 클까 했는데 결국 무산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의총 결과를 보겠다지만 네. 이미 최고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고 의총에서도 지금 바꾸려면 너무 부담이 많아요. 뭐 네. 왜냐면 후보들 뭐 다 이거 바꿔야죠. 문패 바꿔야죠. 뭐 준비했던 거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또 그 이름 새로 당명 유권자들 각인시켜야죠. 너무 부담이 많아요라는 의견이 국회의원들 사이도 많았으니까 추진될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당명 개정도 못하는 당이란 또 오명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은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당명 개정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건데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거는 조국당과 민주당 합당이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엔 그땐 정말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존립할지도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에 그래서 보도가 나온 거로는 자유공화당이 될 수도 있다, 민주공화당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자유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 미래를 여는 공화당 뭐 그런 후보가 있었다고는 이제 합니다만은. 그랬는데 그때 자유자가 들어가는 그쪽은 아닐 거라는 이제 당 대변인의 부인도 나오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결국 알려진 게 미래연대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가 압축됐었다고 그런데 합니다. 국민의힘 바로 직전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잖아요. 그 미래통합당도 1년도 채 못 갔어요. 예. 1년도 채 못 갔었습니다. 예. 네. 그때 그 미래를 끌어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일을 생각해서 미래를 붙이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자유 이 이름을 붙이는 거는 소위 이제 뭐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워낙 하여튼 이 강성 지지층만 너무 생각한다는 중도층의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그거는 제외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중도한테 마음을 여는 쪽으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가자는 쪽으로 그래서 미래란 이름을 고른 것 같아요. 미래연대 예. 아니면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랬는데 여기에 결국은 그 최고위원 회의 등에서도 지방선거 바로 직전인데 네. 유권자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음. 이게 특히 출마 예정자들 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온다. 음. 그리고 그러려면 뭐 이게 또 결국은 현재 정강 정책이나 당원 당규 개정도 하는데 이거랑 맞물려서 이제 당명만 띡 바꾸면 이게 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단시킨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최종 후보군의 미래 연대 이런 게 들어간 거를 또 강성 지지층이 싫어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강성 지지층은 자유공화당, 뭐 정말 뭐 민주공화당 이렇게 좀 네. 강하게 가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강성 보수층의 반발도 지도부가 의식하고 현역 원내 의원들이나 또 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지금 바꾸는 거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 반발하니 다 그래 두루두루 반발을 감안해서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근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게 된 것 같아요. 치르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이제 지방선거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이면은 코앞에 닥쳤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30% 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나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 중도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맞습니다. 마음을 정해 가느냐가 결국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00일이면 무슨 일도 생길 수 있는 기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전 기억해야 될 게 계엄 탄핵 직후에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50%를 못 넘겼고 네. 당시 국민의힘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뽑아서 마지막 레이스를 달렸는데 그때 41%를 넘게 얻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하겠다는 국민들이 그만큼은 아직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 모든 것은 저희 애청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